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계신데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배달 일로도 자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월 90만 원만 넘기면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 소득공제가 사라져서 생각보다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월 12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자활근로를 그만두고 배달일 같은 개인 근로로 전환할 때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소득공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 급여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잃지 않으면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활대체 근무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일을 해서 조건 국가유예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배달 일로 자활대체 근무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야만 조건 국가유예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꾸준한 근로 활동이어야 합니다. 단발성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주당 평균 3일 이상 일하되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일해야 하거나 아니면 주당 평균 4일 이상 일하면서 총 22시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배달 일의 특성상 시간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 최소 기준은 반드시 맞춰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현재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든 부분에서 자활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됩니다. 그런데 개인 근로로 전환하시면 의료급여 부분에서는 소득공제가 사라져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만 30% 공제가 적용되죠.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소담 씨가 월 12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할 때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 산정액이 84만 원이 됩니다. 120만 원에서 30%인 36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84만 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배달 일 같은 개인 근로로 전환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계산할 때는 여전히 84만 원으로 산정되지만 의료급여를 계산할 때는 120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약 96만 원, 2인 가구는 약 157만 원, 3인 가구는 약 201만 원,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입니다. 만약 이소담 씨가 1인 가구이고 월 120만 원을 번다면 자활사업 참여 시에는 84만 원으로 계산되어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개인 근로로 전환하면 120만 원으로 계산되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96만 원을 초과하게 돼요. 그러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세요. 단순히 월 90만 원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급여들의 선정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소득공제가 없어지면서 탈락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개인 근로가 더 유리할까요? 먼저 자활근로의 제약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활근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사정상 이런 제약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배달일 같은 자유로운 형태의 근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소득이 충분히 높아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면 의료급여를 잃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득의 안정성입니다. 배달일의 특성상 날씨나 시기에 따라 수입 변동이 클 수 있어요. 겨울철이나 우천시에는 주문량이 줄어들 수 있고 명절 기간에는 반대로 급증할 수도 있죠. 월 90만 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는 업무 강도와 안전성입니다. 자활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배달일은 교통사고 위험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연령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지 판단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다른 가구원의 상황입니다.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의 소득 변화가 전체 가구의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박소담 씨는 2인 가구로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월 8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배달 일로 전환해서 월 130만 원을 벌 수 있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시에는 80만 원에서 30%를 공제한 56만 원이 모든 급여에서 소득으로 인정됐어요. 배달 일로 전환한 후에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계산할 때는 130만 원에서 30%를 공제한 91만 원이 인정되고 의료급여 계산할 때는 130만 원 전액이 인정돼요. 다행히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 기준인 157만 원보다 낮아서 모든 급여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박소담 씨가 월 180만 원을 번다면 어떨까요? 생계급여 등에서는 126만 원으로 계산되어 여전히 기준을 만족하지만 의료급여에서는 180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준인 157만 원을 초과하게 돼요. 그럼 의료급여만 탈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개인 근로로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본인의 예상소득과 가구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한 급여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상담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정보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아요. 예상월 소득, 근로 예정 시간과 일수, 그리고 가구원 정보와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종류를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또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 관련 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급작스럽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갖기를 권해드려요. 가능하다면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몇 주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업무 강도는 어떤지 미리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별로 수익 구조가 다르니까 여러 플랫폼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활동할 지역의 수요도 미리 파악해 보세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지역이나 플랫폼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정말 다르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가구원 수, 다른 소득 여부, 재산 상황, 거주 지역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좋았던 선택이 본인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무엇보다 월 90만 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급여 탈락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개인 근로로 전환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